지난주 KBS의 강력반 엑스파일 끝까지 간다에서 방송된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 보셨습니까? 지난 2003년 경북 영주의 택시기사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인데요. 범행 과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프로파일링했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2003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03년 5월 23일 새벽 5시 50분인데요. 그 당시 이제 그 상주시 내서면에 있는 그 한 마을에서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원을 확인을 해봤더니 영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콜택시 운전사 네. 40대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 경찰이 이제 그 행적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전날 5월 22일 날 밤 늦은 밤에 상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상주행 손님을 태우고 영주를 빠져나온 이후에 그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14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자, 그럼 2003년 5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주에서 개인 택시를 몰던 40대 이모 씨인데요. 2003년에 당시 고급 차종이었던 다이너스티 콜택시를 몰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밤 11시경에 이 씨는 택시 일을 하던 조카를 모 호텔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요. 손님을 모시고 이제 호텔 쪽으로 올라갔는데 손님을 내리고 보니까 그 좌측에서 삼촌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느냐 이러니까 손님 모시러 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씨가 이제 호텔 앞에서 기다려도 손님이 오지 않자 경적을 울렸고요. 경적 소리에 호텔 직원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손님이 이제 택시를 불렀다 해갖고 택시가 앞까지 와갖고 클락션 올리고 영도까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 씨는 휴대폰에 남아있던 발신번호로 전화했지만 손님과 통화가 안 됐답니다. 그리고 11시 54분쯤에 그 번호로 두 번째 전화가 또 왔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이제 그 번호 손님이 있다는 곳으로 이 씨가 갔죠. 아마 거기서 태웠을 겁니다, 손님을. 이후에 이 씨는 영주에서 시외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LPG 충전소에서 꽤 많은 양의 가스를 충전했고요. 다음날 새벽 1시 13분 이 씨가 119에 전화를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구조대가 이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침이 된 후에 경북 상주시 내서면의 외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연애하던 때 사람이 쓰러졌더라고, 등 밑에. 그래 가서 보게 죽었더라고. 발견 당시 가슴과 복부에 흉기로 찌른 3개의 큰 상처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슴 부위의 상처도 심각하지만 사실은 복부에 있는 상처가 가장 치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부에 있는 상처는 칼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진행하면서 우리의 소장을 싸고 있는 장갑막이라는 곳에 상처를 냈고 그 상처가 난 부분이 워낙 혈관들이 많아서 출혈에 의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2003년이면 휴대폰이 막 보급 초기 단계여서 어쨌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다 이제 조회했을 것 같은데요.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휴대전화를 경찰이 조회를 했더니 이게 전화가 온 게 휴대전화에서 왔으면 이제 추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당시에 이제 그 영주역 앞에 있는 우체국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 발신자가 전화를 한 거라고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는 이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송신 발신이 다 네. 가능했기 때문에 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결국은 이제 그 자기의 정체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 통신 내역 수사를 가지고는 전혀 범인을 추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약속을 하고 호텔에서 앞에서 봅시다 하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처럼 본인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또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공중전화에서 전화해서 또 어디로 와라 한 것만 봐도 분명히 좀 뭔가 치밀하게 준비된 게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건데요. 아까 이제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는 과정에서 2명의 목격자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범인이 상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전화가 와가지고 호텔에서 약 7번 거리인 그 영주역 쪽으로 유인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아예 이제 그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범죄를 보게 된다면 이 접촉을 할 때 이쪽으로 오라라고 해놓고 또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주 전형적인 그런 경우인데 애초부터의 그 지역에 있는 호텔 앞으로 갈 생각은 없었고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전화를 1시간 간격으로 2번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그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119에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 아까 이제 LPG 가스를 충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LPG 가스를 충전한 것이 20일 날 00시 20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건 현장까지는 78.7km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 추정을 하기로는 그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고 가장 빨리 가게 된다면 새벽 1시 5분에 도착을 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19에 전화가 온 시간은 1시 13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미 그 피해자가 칼에 찔린 상태다. 보통 일반적으로 범죄를 당하면 112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119에 신고를 한 것은 본인이 그 당시에 칼에 찔려서 지금 죽어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119를 갖다 누른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또다시 이 상주 119에서 전화를 했는데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그때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범인이 그러면 완전히 사망한 것을 확인도 않고 그 택시를 갖고 운전해서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자리를 떠났단 말씀이세요? 아니면 죽어가는 걸 보고 전화하는 걸 보고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 매우 희박해 보이고요. 네, 전화하는 걸 보고 옆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밝은데 그 당시에 그 사건 현장은 아주 아무런 불빛도 없는 그런 데 칠흑 같은 있었다. 거죠. 그랬기 네.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살해했다라고 죽었다고 안심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탈한 거죠. 네. 근데 이 사건에서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보시죠. 피해자는 상주의 한 마을 마지막 집에서 100m 이상 산 쪽으로 들어간 곳에서 길 옆 두 가래에 기대체에 숨져 있었는데요. 차가 섰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부터 일정한 길을 만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물건들인 슬리퍼 한 짝, 안경, 휴대전화 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격한 몸싸움을 했는지 주변에는 핏자국, 피 묻은 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증거물인 택시가 없었습니다. 택시는 사건 현장에서 85km나 떨어진 안동시의 큰 길가에서 사건 발생 다음 날 발견이 됐는데요. 차에서는 피해자의 나머지 슬리퍼 한 짝과 2만 원, 그리고 동전이 발견됐지만 이 씨의 당일 수입인 약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차 안에서 지문이 9개가 나왔지만 범인의 것은 없었고요. 물걸레로 닦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택시가 세워져 있었을 곳이라고 추정되는 장소에서부터 그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피해자 물건들이 하나씩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차 타고 가면서 흘렸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갑자기 이제 돌변해가지고 흉기로 위협을 하니까 추정컨대 그 피해자가 빨리 몸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사실 이제 슬리퍼를 신고 뛰는 것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버렸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한 44m 정도 더 가서 피해자의 안경이 거기서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안 그래도 칠흑 같은데 안경까지 떨어졌으니까 더욱더 이제 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m 정도 지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저항을 한 거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격투 흔적도 있고 또 피가 묻은 돌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피해자의 손에서 방언인 이 손가락 자창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에 이제 20m 더 가서 피해자의 사체가 있는 그곳에는 바로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119에 신고를 했었던 그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약 한 90에서 100m 사이를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이 범인이 공격을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금품을 노린 건지 아니면 무슨 원한에 의한 건지 사실 그날 그 벌었을 걸로 추정되는 10만 원 가량도 또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강도일 가능성.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강도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택시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제 택시 강도라고 하는 것은 금품을 강취하는 것인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할 때는 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아예 처음부터 도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100여 미터를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보는 그 입장에서는 이 금품보다는 이 사람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복부를 향해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살해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택시 강도의 양태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 10만 원을 가져간 것은 나는 택시 강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또 택시가 그 사건 현장에서 85km 떨어진 안동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사실은 이제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상당히 외딴 곳이죠.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네. 적어도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역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택시를 운전을 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다시 영주로 오는 것은 이 피해자의 그 차량 그 소재지가 영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상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범행을 위해서 가상 목적지를 만들어 놨다라고 했을 때 바로 제3의 장소인 안동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왜 그러냐면 이 유기 장소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장소가 안동역이라든가 안동 시외버스 터미널, 즉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수사에 혼선을 주고 네, 또는 네. 이쪽에 지리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그 범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차량을 유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차 안에서 지문 9개가 나왔는데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없었지만 쪽지문 몇 개 있었다. 요즘 쪽지문 기술 좋아져서 잡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범인이 전부 다 자기 지문을 지우기 위해서 어떤 네. 증거인멸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초에 나왔던 이 9개의 그 지문들이 범인의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것은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쪽지문을 몇 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쪽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우리가 얘기했었던 구로구에서 호프집 여주인 사건도 네, 네. 이 쪽지문 가지고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쪽지문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범인이 이 시에 택시를 몰고 상주에서 안동으로 가면서 과속을 해서 과속 카메라에 잠깐 잡혔습니다. 그 사진이 있죠? 네. 네, CCTV 화면이 좋지 않아서.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과속 단속 CCTV 속 가해자 얼굴을 바탕으로 당시에 또 공개수배 전단이 배포가 됐습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역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을. 네. 신장 165에서 170cm가량, 안경 착용, 흰색 계통 라운드 티셔츠, 모자, 콧수염이 있다고 적혀져 있지만은요. 범인의 그 신체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KBS 강력반 엑스파일 끝까지 간다 제작진이 그 한국과학기술원에 CCTV 사진 개선 작업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안경이 걸쳐진 귀의 위쪽 끝과 아래쪽이 다 드러난 것을 봤을 때 범인은 귀가 큰 편이고요. 머리 모양도 짧고 단정한 스타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당시 목 부분이 둥근 라운드 티셔츠를 입었다고 추정을 했지만 개선 결과 범인은 목 위를 살짝 덮는 셔츠 형태의 상의를 입고 있었고요. 또 모자를 썼다고 추정되는 것은 모자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선바이저 위로 이마가 올라간 것을 봤을 때 범인은 앉은 키가 큰 편입니다. 또 당시 CCTV 화면에는 범인이 수염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서 재조사를 해봤더니 그림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CCTV 속 남자를 알고 계시거나 또 영주와 안동 상주에서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자, 교수님, 14년이 흘렀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온 거, 아까 CCTV를 최초에는 저것이 수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털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확보를 하게 된 쪽지문과 연관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증거를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수사 방향으로 잡아 있었던 이 택시 강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혹시 범인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택시 강도를 위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가능성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네. 왜 그러냐면 피해자를 선정하고 유인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차량을 유기하는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이 택시 강도로서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범인이 잡혀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이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저녁 방송되는 강력반 엑스파일 끝까지 간다에서는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오랜 시간
혐의를 잡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제 사건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윤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